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국관광공사 발표를 맡은 김혜송, 김혜린, 윤주성, 장다연입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설립 목표 및 연역에 대해 알아본 다음 주요 사업과 기능, 조직, 인력, 재무 현황, CSR 사례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핵심 이슈를 다루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공공기관, 그 중에서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속해 있는 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습니다. 관광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이끌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라는 미션을, 그리고 한국관광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설립 근거는 한국관광공사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 관광자원개발, 관광산업의 연구와 개발 및 관광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과 훈련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을 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세부적으로 경영혁신 비전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안전여행 선도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관광산업 스마트화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적극 행정 실천으로 국민 신뢰를 향상시켜 국민 행복 관광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경영 혁신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연역을 살펴보겠습니다. 1961년 관광진흥법이 제정된 것은 한국관광공사 설립의 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듬해 한국관광공사의 전신인 국제관광공사가 국제관광공사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1979년 한국관광공사는 파타 연차총회를 주최하였습니다. 파타 연차총회는 아시아태평양 관광협회가 주관하는 회의로 관광 관련 국제기구 총회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행사 중 하나라고 합니다. 1982년 국제관광공사가 한국관광공사로 개칭되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월드컵 등 세계적 스포츠 행사에 기여를 하기도 했고, 비록 지금은 중단된 상태이지만 2003년 금강산 육로 관광의 문을 열어 남북관광협력사업의 역사에 한 획을 긋기도 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정부경영평가에서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탁월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것은 이때를 제외하고 전무후무합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30여 년간 몸담아왔던 관광전문가 엄경섭 공기업인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 서울에서 강원도 원주로 본사가 이전하였고 2018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주요 사업은 국내 사업과 해외 사업으로 나누어 말할 수 있습니다. 국내 사업으로는 국내 관광진흥 사업과 지자체 및 유관기관 협력 사업, 남북관광교류 사업, 스마트 관광 사업이 있습니다. 각각 관광지 조성, 관광 홍보 마케팅, 관광 행사 개최 및 지원, 관광 연구 등의 활동을 합니다. 최근에는 서울과 더불어 부산, 전주, 안동, 강릉, 목포 5대 관광도시를 홍보한 콘텐츠가 인기를 끌곤 했습니다. 해외 사업으로는 해외 관광 마케팅 사업, 국제회의 유치 사업, 국제협력 사업, 관광 안내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최근 주력을 다하는 사업은 국제회의와 관광을 결합한 마이스 산업 진흥 사업입니다. 기업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전시를 융합한 마이스 산업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관광이기 때문에 일반 관광객보다 부가가치가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마이스 지원팀을 꾸려 국제회의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관광공사의 조직 현황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크게 총 5개의 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면의 자료와 같이 16실 54센터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관광본부 소속으로 10개의 국내 지사가 있으며 국제관광본부 소속으로 34개의 해외 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관광산업의 중심축인 한국관광공사는 깨끗하고 투명한 윤리 경영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기업 문화로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다음과 같은 윤리 경영 추진 체계를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투명한 조직, 청렴한 직원과 공정한 관광을 핵심 가치로 윤리적인 공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윤리경영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국관광공사는 윤리인권경영위원회, 부서별 윤리경영 책임자, 기업윤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관광공사의 인력 현황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열정, 혁신정신, 소통의지, 전문가 정신을 갖춘 인재를 인재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KTO의 임원은 5명이고 일반직은 1급부터 5급으로 나뉘며 2021년 기준 59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은 총 25명, 관광통역직은 10명, 그리고 임금 피크제 별도 정원 11명까지 2021년 기준 한국관광공사 정원은 총 64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4분기를 기준으로 신규 채용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일반 정규직 신규 채용은 2016년부터 증가하여 작년의 경우 34명을 채용하였으며 상임 임원의 경우 작년 1명을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관광공사의 재무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는 요약된 재무상태표로 자산과 자본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체적으로 보유한 자산과 자본이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콘텐츠 제작으로 영업권, 저작권을 통해 자산 및 자본을 일정 부분 유지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채는 전년도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부채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의 경우 법적 소송 충당 부채로 인해 부채가 급증하였고 2020년도에 이에 대한 부채는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부채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손익계산서를 보면 수익은 코로나19로 인한 활동의 제약으로 전년 대비 약 37%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표에서 장기차입금과 단기차입금 모두 2018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차입금 의존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관광공사가 CSR 활동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 체계입니다. KTO는 관광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끌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목표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회적 가치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좋은 일자리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2011년부터 기존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창의성, 혁신성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는 관광형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화 자금 지원, 홍보 및 판로 개척 사업 지원하여 관광 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실제로 이를 통해 2,648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머드의 관광 사업으로 이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국내 여행 활성화 및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가 20만원, 기업이 10만원의 여행 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근로자가 2배로 적립된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관광 지출 효과를 촉진시키며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에게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국민 사업으로 안전한 걷기 여행길 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관광공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로는 코로나 우울 치료를 위한 대국민 걷기 여행 캠페인 실시 등이 있습니다. 다음 사업은 상생과 성장 사업으로 강소형 잠재 관광지를 발굴 및 성장시키는 사업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균형 있는 지역 관광 발전을 위해 인지도는 낮으나 잠재력이 높은 기초 지자체 단위의 강소형 잠재 관광지를 발굴 및 육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넘이 전망대가 강소형 잠재 관광지로 선정되어 많은 관광객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사회 사업으로 열린 관광지 사업이 기획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이 전 국민의 30%를 차지하며 국민의 균등한 여가 활동 요건을 조성하기 위한 보편적 권리로서 관광 향유권 보장 요구가 증가하여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의 그림은 열린 관광지 사업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 및 활동에 제약이 없는 열린 관광이 실현되는 관광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성과로 2020년에 관광 취약계층 166명이 열린 관광지에 참여하여 KTO는 국민의 균등한 여가 활동 여건 조성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위 5가지 사업활동 이외에도 한국관광공사는 문화관광 및 지역사회 나눔 활동과 문화재 지킴이와 같은 관광환경 보호 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관광공사의 또 다른 CSR 사례로 소규모 희망 캠핑장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는 마을 단위 관광 인프라의 자립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광공사뿐만 아니라 민간업체들까지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대표적으로 블랙야크 및 11번가와 같은 시범사업 형태로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들의 참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1차 수혜 대상이 자립 운영을 할 수 있는 발전적인 모델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CSR 활동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한국관광공사의 CSR 사례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관광공사의 핵심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이슈에는 공공부문으로서 가지는 이슈와 코로나19로 인한 이슈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공공부문의 핵심 이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기업 위험 변경, 두 번째는 낙하산 논란, 세 번째는 조직 관리의 딜레마, 마지막으로 복대리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이슈는 공기업 위험 변경입니다. 2018년 공문법에 의거하여 한국관광공사는 준시장령 공기업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주목해야 하는 부분도 달라졌는데요. 이전에는 민영화 논의와 구조조정의 우선 타겟으로서 비효율성과 사업가 재정 구조의 문제점을 주목해야 했다면, 2018년 이후로는 문화체육관광부라는 주무부처의 산하기관으로 진영되면서 그에 따른 비효율성과 관리와 통제 문제, 주인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핵심 이슈는 낙하산 논란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이전부터 비전문가 인사를 등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2014년에 보도된 기사는 역대 사장은 23명인데 대부분 관광 전문가가 아니라 관료와 군인, 정치인, 언론인들이 낙하산으로 등용되었음을 밝혔습니다.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공개된 전임 사장의 프로필을 발췌한 결과 정부의 관료였던 이력이 남아있었고 관광산업과는 딱히 관련이 없는 부분도 존재했습니다. 이런 낙하산 인사 등용은 공기업의 생성 배경과 원인에서 나온 관료의 이익 정치론을 근거를 들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익 정치론은 공기업이 관료와 정치가에게 노후를 보장하는 대기실 역할을 하고 산하기관장으로 임명하여 퇴직 후 정년을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논의되었었습니다. 따라서 한국관광공사에 이런 낙하산 전과도 있고 언제든지 관료의 이익 추구가 일어날 수 있는 구조적인 상황에서 현 기관장님이 홍보산업군을 담당하셨어도 낙하산 인사인지는 주도 면밀하게 이심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산업인 관광과 홍보산업에는 아무 능력도 없는 비전문가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문적이고 신뢰감 있는 인사를 구별해낼 수 있는 제도적 측면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핵심 이슈는 조직관리의 딜레마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다양한 외부 통제 주체를 갖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가 위탁집행령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되면서 산하기관인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권한과 영향력이
매우 강해지게 되었고, 기획재정부는 재정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50%가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이 외부 통제 주체들을 따라서 조직을 관리하고 의사결정을 하며 사업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작 이 주체들이 가진 각자의 강조점과 사업 및 기관 관리의 포인트가 서로 달라서 한국관광공사에 딜레마를 준다는 것입니다. 사업 목표 달성을 추구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수익성과 성과를 중시하는 기획재정부 사이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할지,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지 명확하게 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재무 건전성과 성과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사업 추진도 정말 문제가 있지만, 수익성을 고려한 나머지 관광산업의 더딘 발전과 목표의 미달성도 문제이므로 그 사이의 중간점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루어 볼 핵심 이슈는 복대리인 문제입니다. 최근에 한국관광공사는 자율성 확보를 위해 관광청 설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청은 기업의 또 하나의 주인이 되어서 복대리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관광공사는 궁극적인 주인인 국민,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와 정부 등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관광청이라는 주인이 또 추가된다면 복대리인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조직관리의 딜레마처럼 관광청을 따를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따를지 의사결정과 사업 방향에도 혼란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주인 대리인 문제를 넘어선 복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구 목표를 일치시키고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는 공기업 관리제도의 근본적인 제도적 결함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공기업 관계의 공식화, 탈정치화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굳이 관광청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관료들의 사익 추구가 아닐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설립으로 인한 지원금과 성과로 자기 임기 동안 득을 보기 위한 기회주의적 행동이 아닐지는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관점에서도 한국관광공사에서 불편한 이슈가 존재했습니다. 한국 홍보 목적으로 만든 한국관광공사의 유튜브 채널의 홍보 영상은 정말로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조회수의 92.4%는 유튜브 광고 조회수이고 정작 외국인들의 댓글은 없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사업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과도한 광고비를 지출한 셈이고, 이를 통해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지금 세대인 세금을 내는 국민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주목해야 할 이슈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에 대한 한국관광공사의 이슈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는 바로 관광 분야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관광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한국관광공사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한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와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다큐멘터리를 공동 제작하였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다룬 익스플로어 코리아 영상을 제작하였고, 한류를 조명하는 넥스트 인 K-스토리 영상을 제작하여 넷플릭스에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영상들을 관광공사의 유튜브 채널에도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연도 5월부터 한국관광공사는 K박스 마케팅을 전개했습니다. K박스란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인기를 끌고 있는 언박싱 콘텐츠를 이용한 마케팅 방법으로 박스에 가이드북, 한국 간식 등 한국 문화와 관련된 물품을 담아 이를 영향력 있는 유튜버 등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미국과 유럽, 호주 등에서 이러한 K박스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한국 관광 해외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등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언택트 홍보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내 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한국관광공사는 비대면 관광지를 소개하여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국내 여행지를 홍보함과 동시에 유명 여행지에 여행객이 몰리는 상황을 방지하여 안전한 여행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2021년 국내 여행 수요를 분석하여 이를 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관광부문의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0%, 1,368억 원 증가한 1조 4,859억 원으로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예산을 작년과 비교했을 때 국내 관광 활성화와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에서 예산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내 관광 활성화 사업은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며 관광지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사업입니다.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은 한국 문화 콘텐츠를 활용하고 마케팅하는 내용의 사업입니다. 국내 관광 활성화 사업은 작년 예산 719억 8,800만 원에서 올해 1,257억 3,600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은 작년 예산 967억 2,300만 원에서 1,156억 8,2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즉,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언택트 마케팅을 강화하고 증가하는 국내 여행 수요를 충족하고자 이처럼 많은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많은 금액의 예산이 배정된 한국관광공사의 사업을 더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유튜브 홍보 영상이 실조회수에 비해 막대한 광고비가 지출되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처럼 공기업은 그 특성상 효율성 차원에서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이 비용 대비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한국관광공사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